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안전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서미덕 위생과장, 강금진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 재유행 속에서도 연이어 계속되는 휴기를 맞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제2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의견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83억 400만 원보다 114억 원 증액된 69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조정규모로 6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존금으로 64억 200만 원, 시도보존금으로 43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에는 당초 1,419억 3,700만 원보다 30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727억 8천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가 18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63억 3,300만 원이며 환경관리과는 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권은 4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51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3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6,500만 원이며 위생과는 1,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600만 원이며 늘푸른공원과는 3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코마을 축사매입에 79억, 민간 부분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에 26억 2,800억, 26억 8천만 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금에 14억 7,600만 원, 팔봉 한솔공원에 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3억 2,500만 원보다 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등 긴급 지원을 위해 재원확보 대책으로 당초 59억 7천만 원보다 20억이 증액된 7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세출 예산안 295쪽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 대비 185억 2,700만 원이 증액한 66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쪽에 보시면은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서 민간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대형 버스 9대에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중간 부분에 전기 승용차 구매 민간 부분에서 전기 승용차 구매 민간 부분에서 26억 2,800만 원이 증액한 6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기 화물차 구매 부분 공공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부로서 2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화물차 구매 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1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버스 구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서 전기 버스 구매에 중형 버스에 1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로서 전기 자동차 충전 캐노피 설치에 공공 부분에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일반 운영비로서 1,2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부분 수소차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부로서 298쪽입니다. 공공 부분 수소차 구매에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차 보급사업 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서 수소차 구매의 민간 부분이 3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4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 자본보조로서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보급에 3,700만 원 감해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원에서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탄소포인트 제공에 9천만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1,1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계획 용역의 연구 용역비로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오염 관리가 되겠습니다. 완공 축산 폐수 공공 처리 시설입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서 민간소송 간접비 등 청구 판결의 배상금 13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재가동 명령 취소 등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로서 1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주 설치의 시설비로서 7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완궁지역 현대화 사업입니다. 연구 용역비로서 완궁 정착농원 생태보건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비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코마을 축사 매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로서 하코마을 축사 매입에 기정 대비 79억이 증액된 8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장전마을 사후관리에서 함라면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쪽에 반환금으로서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3,400만 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 대비 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 환경 오염에서 연구 용역비로 익산 북부 하수 처리구역 하수량 조사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 개선 지원 2차 년도 시범 사업으로서 민간 자본 보조로서 5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맨 밑에 쪽에 국고 반환금 보조금이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입니다. 청소자원과는 기정 대비 43억 6천만 원이 증가된 51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 폐기물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가 600만 원이 증가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기타 보상금에서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쓰레기 무단 투척 감시 솔루션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서 1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기타 보존금으로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1억을 증액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 분리 배출 촉진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부에서 투명 페트병 무인 휴수기 운영 관리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민간 위탁금으로서 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7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307쪽의 중앙 부분에 신재생산타 매립시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부송동 매립장 최종 복토 공사에 28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신재생센터 소각시설 설치 운영에 민간 위탁금으로서 신재생센터 자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비로서 5억이 증액된 6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익산 문화체육센터 시설 보수에 6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또 시설물 관리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시민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기정 대비 3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도시 만들기에 공공운영비에 무더위 쉼터 냉난방기 점검 지원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 재난지원금 이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서 7억 4,400만 원을 증액된 6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생활비 방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비 방역 특별기부서로서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부로서 침수 흔적도 작성에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시설비로서 폭염 대비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 2개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그 재해재난 예방 복구 지원의 보조로서 사무관리부로서 폭염 대비 홍보비의 추경 성립된 예산으로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폭염 저감 시설비로서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역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저류조 설치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이건 삭감됐기 때문에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판문 재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이 증액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아리랑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7억이 증액한 2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쪽에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부주로서 익산 동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에 1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서 익산 동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에 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CCTV에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로서 마을 방범용 CCTV에 도 주민 예산으로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에 1억을 신규 편성, 1억이 증액된 3억을 편성하였고요.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 자본 보조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등 해서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쪽에 313쪽 맨 밑쪽에 민방위 교육 운영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부로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반환금은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시도비 반환금은 9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기정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쪽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서 317쪽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활동비가 100만 원 증액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른공과가 되겠습니다. 늘푸른공과는 기정 대비 3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숲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서 희망의 녹색 나눔숲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3억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도시숲 및 교통섬 정비 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폐기물 처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4억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다음에 학교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보수에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분리대 수목관리에 중앙분리대 풀매기하고 애초 작업에서 3,9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 7,700만 원이 증액된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역시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아가페 정왕 방문자에 대한 쉼터 조성에 2억을 편성하였고요. 아가페 정왕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320쪽입니다. 전라선 패선부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인화공원 화장실 2개소에 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배산공원의 배산 둘레길 정비 사업에 5억 8천만 원을 증액된 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시설관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비에 6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재료비에 공원 화장실 부속 자재 구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설비에 생활 환경 개선 사업과 공원 노후 위험 시설 등 해서 9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 수목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7,700만 원이 증액된 4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3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재료비에 6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제3산단 녹지공원 애초작업 등 7개 사업에 7,300만 원이 증액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자산취득비에 수목 방역비 소독기 구입에 5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맨 뒤쪽에 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461쪽이 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기정 대비 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쪽에 하수도 설치 관리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 19쪽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19쪽에 맨 밑에 쪽에 기금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계획은 2022년 말 조성액은 32억 6,700만 원이며 22년도 기금 운영 계획은 수입이 47억, 지출이 46억 700만 원에서 9,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은 34억 6,3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1억 2천만 원으로서 34억 8,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쪽에 자금 운용 계획에서 자금 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으로서 20억이 증액된 7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역시 20억이 증액된 7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으로서 20억이 증액한 7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21쪽 맨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애치금으로서 20억이 증액된 7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맨 밑에 22년도의 조성액은 전입금의 42억에 보조금이 4억 9,200만 원, 이자 수입이 1,000만 원에서 총 4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애치금 및 애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애치금은 전북은행에 애치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말에 현재액은 29억 1,100만 원이며 21년도에는 35억 7,800만 원, 22년도 말 현재는 3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국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설명 듣고 조금 정리하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그 질의하실 때 어제도 제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관 사업 부서명을 꼭 말씀을 해주시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설명 애쓰셨습니다. 그 환경정책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조성계획 용역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제 용역 액수가 조금씩 다 많이 다르긴 하던데 여기 5천만 원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공모 준비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선제 대응을 위해서 전문 용역 시행 필요 이렇게 네, 적혀 환경 있는데, 정책과장입니다. 예. 네네. 예, 지금- 공모 내년도 네. 3월에 공모 대비해서 저희가 탄소 중립 그린 도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공모 시기는 그렇고 거의 대부분 지금 혹시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해볼 생각이신가요? 지금 그 이 용역 부분을 어느 지역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용역 범위 내에 지역 선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적합한 지역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시설의 어떤 부분이 탄소 중립 부분에서 그러니까 탄소 저감 조치라든가 에너지 저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용역입니다. 의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지금 공모를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올해도 사실은 두 군데,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한 2, 3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공모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이 공모도 준비하고 과연 익산에 지금 탄소 중립이 2023년, 2050년 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탄소가 지금 얼마만큼 배출되고 있는가? 그러면 2030년까지 우리가 탄소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 사실 이런 기본안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좀 그런 걸 파악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지금 공모 사업에 응하려고, 사실은 추경의 용역비를 올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실은 이제 내년에 바로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혹시 이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면에 대한 사후 계획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 사실은 지금 그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용역이 공모에 선정되고 그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용역의 데이터 없이 공모를 하면은 사실은 현 중앙 정부에서는 뭐 그냥 그 빈손으로 오르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용역을 않고 이걸 공모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 그린 도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의 공모는 지금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지금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매년 아마 시행될 걸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끝나면 최대한 그 공모를 해서 당선되도록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연도에 또 이 공모 이 계획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준비는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모에 준비하는 것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지금 다른 데 지역에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400억 사업지로 선정되면 대략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지자체 비용이 지금 40% 정도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네, 국비에서 그 금액이 워낙 큰 돈이기도 하고 공모 자체를 위한 용역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익산시가 탄소 중립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얼마만큼 배출되고 있는지 네, 얼마만큼 맞습니다. 우리가 줄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설령 공모가 되지 않더라도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무수한 정책들을 맞습니다.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요. 또 하나는 거의 뭐 그 청소자원과에 관련된 얘기인데 쓰레기 우리 분리수거함 하나 설치하는 것도 1,0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적지만 그런 비용들을 늘려가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생활 속의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 한 번 더 드렸고요. 전기버스 구매 지원 네. 여기 시내버스 회사에서 페이지 수를 의원님 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이 환경정책과이고요. 13쪽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네. 여기 지금 시내버스에서 전기버스
버스를 구매를 원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익산에 지금 시내버스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시내버스 회사 시내버스 3개요? 예. 예. 이 전기차를 시내버스가 구매를 원하는 어떤 시기, 기준 이런 건 있나요? 지금 전기버스, 전기버스 예. 부분에서 지금 지간선제가 지금 한 10월 정도에는 아마 네. 추진될 걸로 본격적으로 좀 가동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간선제에 그 운행하는 버스를 전기버스로 지금 현재 운행하려고 있고요. 당초에 중형 대형 버스를 좀 원하는 것이 좀 있었는데 지간선제 그 특성상 전체적으로 중형 버스 17대로 지금 변경하는 안으로 좀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네. 제 말씀은 여기 이제 구매를 원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서 만약에 이 회사들이 전기버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혹여나 그 전기버스를 바꿀 때, 그러니까 주로 바꾸는 버스가 경유차를 바꾸는 거잖아요. 환경 뭐 이런 거 지금 대비해서. 현재는 LNG? CNG 버스로 지금 현재 거의 운행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게 CNG 버스에서 전기 버스로 약간 전환되는 네.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네. 그 버스를 바꾸게 되는 어떤 기준, 뭐 몇 년을 뭐 운행했다던가 뭐 어떻게 돼서 전기버스로 바꾸게 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건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이 버스는 지금 현재 기존 버스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신규로 지금 현재 별도로 아마 회사에서 버스 회사에서 신규로 구매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기존 버스를 이렇게 대체하거나 그런 버스는 아닙니다. 기존 버스는 그대로 두고 예, 예. 전기 버스를 지금 새로 구매해야 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왜 그러죠? 기존 버스를 전기 버스로 전환하거나 지금 이렇게 의원님 해야 되지 이거 않나요? 17대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여산에 지금 우리가 지간선제를 네네, 추진하고 그건 있잖아요. 알고 지금 있습니다. 이걸 네. 지금 우리가 건설국에서 뭐 하고 있는 업무긴 한데 네. 그 지간선제를 지금 추진하려고 17대를 별도로 그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전기차 이 지금 전기 버스로 해서 넣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대에 민간 회사한테 지금 98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네. 나머지는 이제 회사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경유차나 CNG로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대세가 전기차기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는 17대를 전부 다 전기차로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국비나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그걸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예산 들여서 사는 겁니다. 세계 회사에서. 저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 원래 예, 예. 있던 버스를 그러진 좀 않습니다. 없애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그게 훨씬 그러진 더 않습니다. 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밀푸른 공원과 자료 8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조정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세관별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것 제로만 제가 보면 거의 제가 다른 책자를 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패턴의 사업처럼 되게 보이던데 거기에도 10군데를 지정해서 12억 하고 이번에 추경에도 또 5억 또 하셨더라고요. 한 개소에 한 1억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되게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 물론 뭐 도시 숲이나 이런 숲들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과별로 사업들이 좀 중첩되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기 위치랑 그다음에 어떤 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이게 학교 거 같긴 하던데 옆에가 전북대가 네, 있어가지고 설명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푸른 공원과장 강금진입니다.
여기는 그 전북대 익산 캠퍼스 실습장입니다. 실습장에 지금 현재도 그 전북대 익산 캠퍼스는 완전 개방을 하는 상태로 저희 시민들이 마치 네.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실습장 쪽으로도 지금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여기가 야간에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이 3억이 저기가 이제 교부를 받아서 이 부분을 그 야간 경관으로 해서 저녁에도 산책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2014년에 이미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조성이 돼 있었는데 그 야간 경관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지금 특별조정금 3억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야간 경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송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송영자 의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 페이지 14페이지요. 그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으로 지금 충전소 캐노피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급속 충전기 10대를 설치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왜 캐노피는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입니다. 지금 그 전기 충전소 10대 부분에서는 이미 그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캐노피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을 때 전기 충전기 본체의 캐노피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구조가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캐노피 부분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캐노피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파악을 하고 하셨었으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이 됐을 텐데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거네요. 네, 앞으로 이렇게 잘 파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 자원과 45페이지에 그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그 전에 예산을 보면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저희가 증감한 걸로 보면 11호 1억만 증액이 됐어요. 네, 예, 이번에 1억만 증액이 됐습니다. 예. 국도비 매칭 사업 아니에요? 국도비는 지금 이것은 본 예산은 작년도에 신청한 거고 좀 추경에는 그 국도비 사업이 없습니다. 예. 그냥 저희 그러면 11호만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영농 폐기물 그 수거량이 작년에 비해서 14%가 증가했어요. 예, 14%가 증가한 것은 작년도도 지금 작년 그 하반기에 그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추수가 끝나고 나온 폐비닐들을 작년에 수거를 못하고 올 봄에 이렇게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 올해 수거량이 늘어나고 또 올해 예산이 조기에 지금 소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작년에 수거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작년도 예산이 예산 때문에요? 예산 문제 때문에 예. 그러면 예산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수거하지 못하면 그 농민들은 읍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사도 많이 짓고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많기 때문에 제대로 수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불법적으로 수거를 한다든지 뭐 맥을 한다든지 그래서 환경 오염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예. 예, 본 예산 때도 잘 하셔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기 늘 푸른 공원가요? 아가페 정원. 지금 특별 조정 교부금하고 10이랑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동안에 여기 아가페 정원에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죠? 처음에 아가페 정원을 민간 정원 등록시키면서 이 시민들한테 완전 개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산책로랑 화장실 등 해가지고 저희 예산은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도 여기 아가페 정원을 사실은 작년인가 가보기는 했는데 제가 딱 들어와서 저도 느꼈던 것이 화장실이 일단은 그 앞 들어가자마자 하나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화장실도 그냥 아예 그냥 닫아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네, 그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이제 도에서 특별 조정 기부금으로 그 2억이 지금 교부가 돼서 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여기 아가페 정원 같은 경우는 민간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대표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관광 버스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게는 정말 많이 몰릴 때는 한 1,500명 이상이 몰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 지금 여자 2칸, 남자 1칸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청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름이나 습할 때는 그 해충이랑 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해충 포집기랑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사업이든지 이게 보완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완이라는 거는. 그럼 현재 이 아가페 정원에서는 이 이후에 더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은가요? 여기가 무슨 공원이나 무슨 관광지나 유지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네, 기본적인 그게 유지비는 가꿔지는데 근데 이제 큰 사업은 어느 정도 이걸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계획하셔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민사소송에 져가지고 지금 간접비나 이런 배상금 나가잖아요. 네, 환경정책과장 송방수입니다. 네. 네, 소송비랑 이게 지금 소송이 끝난 지가 몇 월이었죠? 2월에 끝났습니다. 2월에 끝났죠. 네네. 근데 이 소송 결과를 보면 원래 그 전까지 소송 기간에는 뭐 5% 그리고 네. 소송이 끝나면 12%인가 그 네네. 지연이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이 안 열려서 지금 여태까지 끌고 온 건가요? 예산을 세울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소송이 끝나고 나서 지금 원고 측에서 바로 이걸 지급해 달라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농협에다가 지금 출시 명령까지 집어넣고 그래서 야,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지금 이 목적으로 예산을 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출시 명령이 되면은 뭐 압류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간접비 예산이 지금 현재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 예산에서 지금 그 재가동 명령 부분으로 저희가 그 납부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사부제 운영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그걸 했었잖아요. 지급을 안 하니까 그것도 지급해달라, 재가동을 하게 해달라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2016년도부터 했던 부분을 가동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던 돈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네네. 뭐 저희가 먼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결론은 예. 어떻게 보면 면피를 하려면 안 줬었기 때문에 지금 줘도 된다 그런 생각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거기에 따른 뭐 지연이자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뭐 재판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건 맞는데 저는 지금 이 돈을 이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재판에 져서. 네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뭔지 좀 돈을 달라고 올라왔으니까 줘야 되는데 저는 그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걸 찾아야지 이제 더 이상 법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주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걸 먼저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거 위에는 지금 우리가 뭐 이것은 사실은 지금 그때 당시에 이걸 설계 변경한다든지 해서 총공사비를 높여줬으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는 안 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90년도에 설립하면서 이걸 변경을 안 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소송을 한 거고요. 그 돈이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농민들 농가 조류주에 대한 공사 대금이에요.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인정을 못한다. 근데 자기들은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송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큰 것은 다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이번 하면은 이제 나머지 소송들은 뭐 악취에 대한 소송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작은 것들인데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소송이 상당히 큰 소송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건 졌잖아요. 예 결국은 졌죠. 응? 예. 지금 여기 그러면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강남인가요? 저희가 산 변호사가 강남의 무슨 변호사인가? 그렇죠. 거기가 1심, 2심 다 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1심, 2심 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는데 그 변호사만 돈 버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변호사비가 얼마 저희들도 들어가요?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저희는 이제 변호사 비용에 대한 것은 가이드라인이 제한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한 말이 야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된 변호사 사서 차라리 이겨라 그런 말도 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도 하고 했었을 거예요. 우리 익산시 이 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송에 붙으면 우리 시 고문 변호사 이런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제대로 해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사는 데 있어서 뭐 액수의 문제랄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모르겠어요. 대기업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막 큰 로펌을 사서 하는데 저희는 개인 변호사 가가지고 불보도 뻔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뭐 재판에 좀 영향은 미쳤다고 또 저희도 지금 그때 이거 끝나고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해서 했을 때 그런 영향도 상당히 가장 큰 컸더라고. 문제는 그거예요. 예. 저희가 오늘 익산시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그 유명한 로펌들을 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업체들은 다 어디 가든지 전국 어디를 가든지 그런 로펌 끼고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그때 의회에서 인정을 해줄 테니까 제대로 사서 제대로 해서 이겨봐라 그런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창피만 떨고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 지금 현재 시장님이 잘못은 아니죠. 사실은 그 위에서 지금 먼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어요. 서로 감정의 골은 깊을 거예요. 업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렇지만 뭔가 다시 방법을 찾아서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않냐. 저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가장 그 민주사업 특성상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체 쪽에서 투자자나 사업체 쪽에 지금 불러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하고 있고요. 이게 꼭 그 지금 사업자가 이렇게 법적 대응보다는 서로 이게 어차피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논의를 해서 정당한 어떤 그 대가 지급이라든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해야지 이게 모든 것이 소송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 실무 파트에서는 그렇게는 지금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윗선에서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은 뭐 예산을 다루는 문제니까 지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소송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주던 걸 안 주고 나서 이 소송이 이제 쉽게 말하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랄지 뭐랄지 뭐 이런 게 지금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14억 4,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 비용에 대한 그 부분이 1억 2천만 원.
그다음에 부당이익 반환금이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34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뭐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꽁돈 14억 정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재판에 졌는데 네. 저희 의원들이 삭감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좀 제대로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협의를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도 잘 세웠어야 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협의를 해서 이걸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재판을 해서 그 대기업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잘 명심해서 뭐 추진하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추경이니까 제가 잠깐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307페이지고 여기 설명자를 보면 53페이지요. 신재생 자원센터 위탁 운영비 5억이 증했어요. 네, 과장 청소자원과 신재생 자원센터 위탁 운영비 5억 5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뒤에 있는 수리비 주던 거를 이쪽으로 못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예, 당초에 그 소각장 수리 수선비가 이쪽 그 시설비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소각장이 불시에 고장 났을 경우 저희가 시에서 직접 고칠 경우는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운영 주체가 지금 그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 운영 주체와의 그 수리 수선에 따른 법적 문제. 그 회사 이름이 뭐였죠? 제가 까먹어서. 예, 우주 MBT. 우주 MBT. 예, 지금은 예. 이제 단독으로 예, 하고 예, 있나요? 예. 그렇죠. 그게 예. 계속 공동 네, 도급하다가 그렇습니다. 예, 단독하다가 단독으로. 저희 지금 단독으로 하고 예, 있죠. 예. 우주 MBT이. 예. 제가 이제 그러면 이 수리 수선비를 예. 우리 시에서 하면 그때그때 급할 때 시간이 지체되니까 지금 위탁 운영비에 넣어서 예. 거기서 알아서 고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 운영사가 직접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요거 책임도 이게 같이 처음 이제 있는 일인가요? 아니 저 작년까지는 그렇게 위탁금을 넣어왔었는데 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왜 이게 위탁 운영비에 수리비가 들어갔다가 올해 본예산에 이 수리 수선비로 따로 목을 변경을 했었냐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탁비로 줬더니 수리하고 수선하는 데 있어서 쪼개기 사업을 해요. 맞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자기들이 모르겠어 운영비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이제 변명은 하지만 계속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2천만 원짜리로 뭐 쪼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수리비면 수리비로 명목을 해서 지금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위탁 운영비로 주면 이 업체에서 그놈을 자꾸 자기 뭐 자회사가 될지 아니면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그게 감사 지적사항이 걸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모르세요? 예, 아니요. 네. 그리고 그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의원님들을 지적을 해서 그쪽 그 어떻게 해서 자재를 사고 이런 것을 좀 저희가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걔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사실은 이제 조달에 다 올려가지고 그건 뭐 자료가 있으니까 올려서 다 샀어요.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걔들도 이제 약간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부담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기계 전부 다 기계 부품이나 이런 거거든요. 거기서 쓰는 것들이. 근데 그 소각장에서 부품을 사서 했는데 만에 하나 하자가 난다든지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책임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설치해 주면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또 책임도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설명을 사실은 여러 번 드렸는데 뭐 이제 전에 김대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만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세우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해달라면 하는데 후에 이거 설치해놓고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전부 다 시에서 책임지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5억을 다시 지금 운영비로 변경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네. 본예산의 소각시설 수리 시설비에서 5억을 해서 하나도 뭐 이런 수리 같은 건 안 했나요? 지금은 예, 아직 뭐 수리를 안 한 했어요. 상태입니다. 사실은 예. 이번에 이제 하시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양해를 저는 뭐 구해서 생각이 드냐면 저희 이렇게 위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기존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다가 위원들이 바뀌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위탁 운영비에 넣는 게 아닌가 하는 처음에 저 이거 보고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근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건 전혀 아니었고 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올해 하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작년에 너무 많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걸 우리 얘기를 사실은 조금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그냥 예산을 어차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워놓고 다음에 의원님도 오시면은 이걸 좀 설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의원을 내부적으로 모아서 좀 그러니까 올린 제가 겁니다. 드린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전혀 쓰지 않고 있다가 위원회가 바뀌니까 이제 와서 추경에서 슬그머니 이걸 바꾼다. 저는 솔직하게 아니 상당히 불쾌해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전혀 네. 그런 건 아니고 뭐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5억이나 되는 데를 속여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새로운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하고 그렇게 지금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해서 이 지금 돈이 올린 겁니다. 필요한 건 알아요. 저도 예. 예산을 갖고 삭감하는 거 뭐 예. 그럴 수는 없다는 건 아는데 예. 운영의 묘거든요. 사실은 예. 여기서 이놈 가지고 위탁 운영비에 넣어서 줬을 때 자기들도 그때 빨리빨리 수리할 수 있고 네, 좋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정산서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수의계약식으로 쪼개기를 해서 했다.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예. 이렇게 해놨는데 승무원 이걸 바꾸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예산을 깎을 수는 없어요. 저도 예.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예. 좀 그런 그렇게 부분에 하겠습니다. 있어서 투명하게 좀 예, 해야지 예,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현 의원님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이 설명 자료를 받고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저도 이 지난 8대 때 마지막에 제가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로 이번에 구성된 우리 의원님들께 이런 사항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오셔서 설명하셨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혹시 계장님이라도 혹시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전혀 손진영 의원님만 들으셨습니까? 저희도 사실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 시각으로 이제 다양한 의견으로 예산을 바라보잖아요. 분명히 이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셔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시각 차이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대해서는 저도 예결위원 할 때 너무 다 잘 알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들의 어려움도 알고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애쓰시겠다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됐을 때는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때 걱정도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안들을 우리 새로 구성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게 그런 얘기는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랑 박철원 의원님은 충분히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먼저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미리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도 국장님조차 설명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건 저희 의원님들이 아까 박철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자세히 좀 심도 있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회의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저도 처음 겪어보는 우리 보건복지위원이라 우리 여기 계신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런 전기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입니다. 그죠? 사실 지금 이 자료를 계속 훑어보니까 도비나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자료가 설명도 너무 엉망이고 뭐 도비에는 아예 자료에다가 설명이 전혀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봐도 헷갈린데. 예? 이런 것은 꼼꼼히 또 살펴주시고 아까 뭐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설명서를 만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기재를 못했을 경우에는 설명서를 내서 일일이 이야기를 해줘야만 된다. 이 크나큰 돈들 예산이 우리 꼭 시비만 올린 게 아니라 국도비도 우리 시민의 다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알려주셔야 추후에도 더 검토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자동차 지금 문제도 사실 뭐 화물 자동차도 있고 또 뭐 일반 그 버스의 자동차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또 공공기관이 있고 또 민간 또 위탁을 주는 있잖아요. 지금 현재 또 이는 버스나 화물차가 새로 산지가 연한이 별로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교환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한 번에 다 바꿔서 가는 건가. 그다음에 또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여기에 또 관계법령을 따지니까 환경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쪽에서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선 의원님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자료들을 하나 보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계속 검토해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못 하고 계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지금 여기서 이 차량이 얼마고 몇 대를 또 사고 못 하고 하는 건가? 예? 이 자료 차량이 또 얼마 줘서 어떻게 사고 못 하고 이런 거 다 궁금하실 건데 그냥 바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을. 그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거 한다면 하루 종일 다 드려야 돼요. 그죠? 네. 여기 뭘 알겠습니까? 자동차 충전 캐노피 설치 이런 것들도 다 예? 11호 더해서 더 추가 예산으로 돼서 올리고 있는데 예?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조성 계획 용역은 또 뭡니까? 그분이 예? 이것도 보면은 어디 뭘 하는 건가를 모르겠어요. 자료를. 그죠? 어디에다가 유치를 하고 뭘 하는 건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조정 탄소 중립 그냥 그린 국가 도시. 공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다는데 예. 정확하게 있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탄소 중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어느 그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탄소 막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어느 일정한 부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면은 어떻게 진행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국가 공모 사업에 하기 때문에 용역을 이렇게 쓴다. 근데 용역비 5천만 원이 싸냐 비싸냐 여기서 또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5천만 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용역 부분에서 들어 있는 것이 어느 일정 범위를 결정하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용역을 그래서 용역비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 예, 조선님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올랐냐고 지금 의아하게 다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예, 이런 것들도 처음에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예.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예. 부분들이. 예? 1시간은 질문에 이거 몽땅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저 환경관리과요. 익산 북부 하수처리장 하수량 조사가 지금 어떻게 또 추경에 있는 조사를 했는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예? 저희가 오염 부하량 조사를 할 때 예. 실제적으로 북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하수량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추정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오염 부하량이 많이 잡혀가지고 저희가 누수 원료량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북부 1펌프장에서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뭔가 이렇게 자료나 제대로 받고 보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은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두 개가 예산이 아닌데,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정확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는데 그냥 행정에서 예산만 편성하면 해줘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투기 뭐 신고 포상금도 마찬가지. 왜 또 이 1,000만 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 지금 이것도 좀 문제인데 이 전년도에 하여튼 일단 이렇게 설명하면 예, 작년도에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예. 근데 그만큼은 그 불법 투기 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 감해서 올린 겁니까 본 예산에? 아니면 예. 뭐 예산까지 삭감한 거야? 아니면 뭔가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중간 뭐 불법 투기나 여러 가지 신고 이런 것부터 예산이 다 삭감해서 안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본 예산에 좀 일부가 삭감이 됐고 그래서 저희 하반기에 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좀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금 올린 겁니다. 작년에 3천만 원 다 소진했습니까? 다 소진은 못했습니다. 예. 얼마나 그러면 불용 처리했어요? 그 제가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도 잘 예.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 봐봐 이 생활 폐기물 운반 일단 위탁 이 부분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업체들이 변경됐죠. 변경된 건 아니고 제가 이게 변경해서 뭐 그죠. 하고 뭐 변경해서 저는 위탁금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가? 예. 지금 추경에도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전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 예? 이런 부분 운영 이런 것들도 설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소두한데 여기에서 자료 다 있어요. 네, 전년도는 어떻게 됐고 저는 지금 변경해서 예산을 더 드리는 것 위탁금을 더 드리는 거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본 예산에 저희가 네. 세웠어야 하는데 본 예산 때 지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못 세운 부분을 지금 이번에 세운 겁니다. 인구는 감소돼요. 뭐 이런 오폐수나 이런 쓰레기는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예산이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또 인건비라든지 그런 물가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어차피 위탁금이 뭐 계약을 할 때 3년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지금 갑자기 오르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부분들도 참 제가 보면은 요 12만 또 뭐야 전년도는 1억을 더 올린 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2,8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8천. 작년도에 2억 지금 8천이고 3억 4천 예, 올해 본 예산은 3억이고요. 예. 그럼 농촌에 지금 뭐야 뭐 증가되는 것은 같지는 않는데 예산이 왜 더 증가될까요? 근데 작년에 작년 가을에 그 수확하고 남은 그 폐비닐들을 작년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돼 가지고 저희 작년 가을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 예산 그 비닐을 올 봄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올 예산이 빨리 소진이 된 겁니다. 지금 이거 또 306조의 환경 기초 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이거 국비고 기금호 이게 왜 밖에서 또 삭감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네, 이것은 저 환경부에서 지금 공문이 와가지고 그동안 특별유계로 돼 있던 것을 기후대응 기금으로 바꿔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들을 어떻게 공모를 위해서 가져오는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부숭동 메리트 그 최종 복토공사가 이 산출 근거가 뭐가 있어요? 뭐 용역에서 꼭 28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작년 4월달에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올해 본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이번에 넣습니다. 신재생 그 유탁 운영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부분. 다 복잡합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은 곧 가을 돌아오는데 지금 이것을 또 이렇게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입니다. 이거 참 이거 어이없잖아 이게. 이런 걸 참. 그리고 극경사지는 있는 예산들이 국도비를 어느 정도 추이를 맞추는데 이렇게 많이 또 반납을 1억씩이나 또 합니까? 송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 이런 부분들 그 예산 자체가 반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는 똑같지만 그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서 입찰 차액을 안 썼구만요. 아닙니다. 입찰 차액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급경사지나 제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그 사업비는 같은데 이게 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을 조절을 해서 사업비를 최소한 2월을 시키고 그런 사업 추진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온 것들은 다 다른 사업에 설명을 한번 예, 해주시고 예, 예. 할 게 좀 많으니까 이리 동산초등학교 통합 지중화 사업이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도 2억이라는 돈. 지중화 사업이랑 뭐 전선이 있어서 밑으로 뭐 넣습니까 아니면 뭐? 예, 전선주하고 통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그럼 사업입니다. 12로 100%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한전이나 얘는 그런 데서 50%가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예,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네.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요? 12 대응하고요. 뭐예요 이게 지금 12 100% 아닙니까? 12 100% 아닙니다. 아 기금은 7,800만 원, 예, 예. 12가 1억 1천만 원. 12는 32%입니다. 원래 50대 50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12가 좀 줄었습니다. 원래 50대 50인데.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지금 안 가요.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를 해가지고 한전하고 통신 사업자들한테 그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이해를 해주시고 방법용 CCTV 도 주민 참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없고 도비 갖고 오면은 3.1 도비 가져오면은 여기 설명을 도비를 가지고 그냥 6개 딱 해놓고 이게 뭘 어디 가서도 뭘 하고 못 오는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어요. 의원님 그 지면 관계상 저희들이 다 기록은 하지 못했으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도비나 국회 오면 지명성 못 온다. 아니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아니 드리자면 이런 거 일일이에 대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던 여기를 못 온다고 하면은 예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꾸는데 이게 뭐야 이 환경국의 이 설명자가 이 듣고기가 이 정도면은 예?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1년간은 뭔가 이렇게 해서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저희가 좀 더 보충해서요. 예. 의원님들의 저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임무를 가지고 해야만이 되잖아요. 예 우리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님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설명이 그게 아니라 지면이 뭐 좁아서 그렇다 그 얘기는 지금 과장님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한정을 더 넓히든 뭐든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거죠. 예. CCTV 뭐 많은 민원이 있습니까? 뭐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하면서 뭐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CCTV에 대해서 시장님 그 읍면동 순회 설명회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이번에 더 증감을 시킨 게 뭐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왔던 대로 많이 그 처리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네. 향후에 내년에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 뭐 설치만 해주지 만약 유지하는 부분들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 대행 부분들을 한번 좀 강구를 제가 해달랬는데 이 부분을 꼭 만들으셔서 뭐 자연재해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고장을 나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도 좀 검토를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되겠다.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먹구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또 학교 저 320페이지 늘푸른 공업과 지금 이 법령에도 뭐 학교 뭐 법령이 아니라 뭐 뭔가 운영 부분에서 이 초등학교에 공원이 있다 하면은 우리 익산시가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우리는 교육정책과 그 전입금을 이렇게 심의를 해서 넘겨주는 부분인가
아니면은 우리 그냥 초등학교도 공원 지역이면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건가?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을 뭐 해주는데 제가 옛날에 뭐 이런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도 했는데 그 법적인 부분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저는 못 해준 기억이 나는데 이 예산이 편성해서 좀 추경에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익산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그러죠. 거예요? 예. 아니 거기는 지금 그 인도 블럭에 그 나무 뿌리가 많이 융기돼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그 인도 블럭을 예, 법적인 부분이 우리가 해줄 수 있나요? 익산 초등학교 여기가 공원이에요. 저기 익산 초 공원이요? 옆에 있는 공원. 용안 초등학교는 공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익산 네. 초등학교 안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요. 네. 아 밖에 있는 저희 공원입니다. 아 저희 공원이요? 예,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하물며 농공단지나 조성을 해서 그 옆 주변에 공원들 있을 때 그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 익산시에서 기부 체납하나요? 하멜 농공단지요? 예, 하면 LED 농공단지의 공원을 뭐 예초 사업이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 아 예, 예초요? 예, 보면은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소유는 어느 여기 익산시 소유. 예. 우리 기부 익산시. 체납한 거예요? 예, 예. 예.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려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기 뭐 여기 뭐 국가장님들 계시니까 좀 자료들을 예? 그래도 이제 예산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번 예행 연습이라 하고 앞으로 본 예산이 있어요. 본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서 편성해서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상입니다. 예.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조남석 의원님께서 뭐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 이번에 구성된 의원님들이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조남석 의원님은 또 이게 보건을 처음 또 위원회를 맡아 보시다 보니까 이제 뭐 사전에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하는 거 공부하고 하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이제 자료도 좀 제공을 해주시고 사전 설명도 좀 부족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엔 사실 첫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다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예산도 있고 나중에 정례회 때라든지 이렇게 회계할 때는 좀 더 이제 모든 자료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재영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핫소의 설치 및 관리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특별회계 표가 너무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핫소가에서 여튼 전출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정도까지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남부 쪽하고 북부 배수분구는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북부일 익산 국가산단 뭐 금마 노후관로 이런 데는 또 다 감됐잖아요. 이게 네. 회계상 뭐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여기 사업은 아예 안 하는 건지? 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네. 원래 그 금강 수계 관리 기금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이제 시달이 되는데 그 금강 수계 관리 기금으로 이제 이 예산 편성이 금강 수계 관리 기금으로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여기 전체가요? 네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네. 그 전체가 네, 근데 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사업을 원래 이제 연초에 사업을 확정을 했다가 이제 분기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줘요.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체 변경 세부 내용을 저희한테 시달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삭감된 예산들은 다시 그 하수과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그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부 2, 3, 북부 2, 남부 2-1, 2-2 배수 분구 사업이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사업을 우선 변경을 해준 거예요. 우선 빨리 하는 사업을
더 예산을 더 들여서 하고 이 나머지 사업은 이제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그 사업비 편성을 해서 다시 보내줍니다. 거기서 사업 편성해서 보내주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수계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시달을 해줍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감되는 건 언제? 이제 이 한다는 부분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수과에서 네. 이제 빨리 이제 익산 시를 위해서 빨리 이제 해야 되는 사업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더 빨리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6억 9천만 원을 더 지금 증액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부터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선 삭감된 사업들은 다음에 이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다시 시달을 해줍니다. 이 사업을 아주 그 없애는 건 아니고요. 선제적으로 할 사업을 먼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그러면 좀 늦게 해야 되는 이 사업 내용 안에서는 네. 뭐 민원이라든지 뭐 조금 지원해도 별 문제 없는 곳인가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꼭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 관로니까요. 예, 노후되었으니까 유지 지금 관리-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네. 이제 하수과에서 이제 사업의 그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이제 노후 관로 이제 교체하는 것보다 이제 분구 처리를 하는 사업이 더 빨리 진행을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금강 수계 관리 기금을 받아서 하수과로 이전을 해주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기금 받아서 화수가로 네, 이제 저희는 그런 이제 뜻이에요. 전입 여기 사업 받아서 내용이? 네, 바로 그쪽으로 지금 사업은 다 그쪽 사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그쪽으로 전출만 다 전액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에 관한 네네. 그 내용은 의논은 금강유역 환경청하고 이제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환경관리과에서는 그것을 변경해서 하수도가로만 네, 전출금으로 전출금으로만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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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산만 저희가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저희 부서로 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 이 조금 더 지연된 거에 대해서 네. 좀 더 요청을 하거나 다음에 이 기금 계획을 변경하는 거에 네, 대한 네. 안을 좀 더 내거나 여기도 빨리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 건 하수도가란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제가 하수도과에 네. 그 자료 요구를 해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박철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질문이 이제 몇 명 안 남은 것 같아서 정의를 하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의원님들 지금 궁금하신 게 저도 지금 이게 그런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뭐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민안전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급경사지 정비사업 같으면 뭐 여기 설명 자료에 써 있어요. 지구 간 사업비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남으면 이쪽 먼저 하고 급한데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송천, 성당, 아리랑 지구는 공중률에 따라서 지구 간 사업비 조정 뭐 도에서 받는가 봐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재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도 지금 여산 재위험 개선지구 뭐 이렇게 해서 지구 간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라고는 써 있어요. 예. 이것도 변경 승인은 받은 거죠. 예, 전라북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승인을 해준 아니, 겁니다. 보니까 이제 급경사지 그쪽은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써 있는데 네. 그 앞에는 안 써 있기 예,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익산 북부 하수처리구역 하수량 조사가 2천만 원이 증됐어요. 우리 저 환경관리과 네, 환경관리과지 한정호입니다. 예, 아까 설명하시다 말았는데 우리 4단계 수질 오염 총량 기본계획 이게 지금 언제 하는 건가요? 지금 내년부터 예, 네, 10년간 지금 하는데요. 예. 그-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네, 수질 오염 기본 총량. 계획은 그래요. 예, 근데 예.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예. 그 할당 부하량을 환경부에서 많이 받아야 돼요. 네네. 그래야 저희가 그 개발할 수 있는 양이 많은데 그 오염량이 많을수록 우리가 배출 부하량이 더 많아져서 개발 할당량을 조금 받는 거예요.
너네는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개발도 조금 해야 돼. 오염을 조금 시키면은 개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 양을 저희가 배당을 받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북부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22,000톤이에요. 근데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유입이 43,000톤이 유입을 한다 하루에 이렇게 지금 환경부에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함열 쪽이 탑천 A 구역이 지금 개발 할당 잔여 부하량이 거의 모자라서 이를테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개발 할당 부하량을 더 늘려달라고 해도 너네들이 오염물질을 줄여서 너네가 자체적으로 늘려야지 우리가 늘려줄 수는 없다.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북부 하수처리장에서는 22,000톤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유입량은 43,000톤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43,000톤에서 22,000톤만 방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관을 통해서 누수가 되는 양이 21,000톤이 되는 거예요. 21,000톤이 실제적으로는 아닌데 21,000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너네가 오염을 많이 시키는 양이 21,000톤이다 해서 개발 부하량을 깎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1펌프장에서 실제적으로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가는 양이 그때 한번 누수량이 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했던 수도염 총량제 예. 그럼 그동안에 그 우리가 자료가 잘못돼서 지금 갑자기 급작스럽게 우리 추경에 이걸 자꾸 올리는 네, 거예요. 유량계가 이 유량계가 설치가 됐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북부 하처리장에 들어가는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하면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다 보면 한 3만 톤 정도는 들어가겠다. 43,000이 아니라 그러면 누수되는 그러면 양이 환경부에서 43,000톤이라고 한 근거는 뭐예요? 뭔가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1펌프장으로 신동, 영동 1동, 2동, 어양동으로 해서 나가는 하수량이 43,000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43,000톤이 다 북부 하처리장으로 간다라고 잡은 거죠, 애초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아니다 해서 저희가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안 줄여주니까요. 뭔 얘기인지 유량계를 알겠어요. 설치를 해서 근데 제가 줄이겠다는 드리는 얘기죠. 말씀은 네. 그렇게 바로 잡는 게 좋고 네, 네. 뭐 예산 뭐 해서 이거 잡는 게 좋은데 네. 환경부에서 와서 직접 조사를 하겠어요? 뭐라겠어요? 우리 시에서 올렸으니까 그걸 보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지금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양이 이제 유입되는 양을 처음부터 잘못 잡아서 이제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네, 우리 네. 시에서 잘못 잡아서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택도 없이 갑자기 막 그렇게 네.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려고 유량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서 이 자료를 환경부에다 제출을 하려고 지금. 지금 그럼 4단계 수질오염 총량 그 기본 계획할 때도 하면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지금 아직 그 예산이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죠? 네네네. 그럼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저 3단계 했고 2단계 하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10년짜리면 용역비도 설치하니 클 텐데. 내년 본 예산에 아니 게 올리긴 할 거예요. 본 예산에 올리는데 그걸 좀 잘 추계를 네. 하셔서 해야지. 잘못해서 지금 막 부랴부랴 이 추경에 이걸 넣는다는 게. 자, 그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기 우리 늘푸른공원가요. 배산공원 정비 사업이 있어요.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배산공원 정비 사업에? 지금 현재 올해까지 20억. 20억. 네. 전액 10인가요? 아니요, 특별교부세 8억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팔아가고 나머지 그럼 12 12. 현재 들어간 게 12억이에 네네. 12억. 예, 예. 이 배산이 우리 시 겁니까? 지금 연일 정시. 연일 정식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일반 공원 시민들이 갖고 있는 텃밭이든 텃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소규모 공원 같은 거 우리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렵죠, 아무래도. 어렵죠? 예. 근데 지금 시비가 12억이나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 민간 특례 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민간 특례 사업으로 해서 일물죄로 인해서 네. 배산에 공원을 아니 아파트를 지려고 했어요. 네, 네. 잘 아시겠지만 저하고 강경수원이 가서 1인 시위하고 주민들 설득해서 그거에서 반대해서 결국은 공원으로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였냐? 이 배산 연일정시 소유잖아요. 뭐 서씨도 있고 하지만 네.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된다고요. 맞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매입비는 없어.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매입을 배산공고는 하나도 안 해요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시 소유가 아니에요 배산이. 근데 배산공원에 시비가 12억이 들어가요. 맞죠? 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우리 예산이 맞아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익산에 유일하게 있는 배산 지금 하나 있잖아요. 가장 큰 건 지금 이제 배산을 기존에 있는 배산을 우리가 사서 그걸 공원화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사업비가 거의 한 500억, 600억 정도 추정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지금 이제 시민들이 이 쉴 공간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지금 12억을 투자한 거고 그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토지주가 양해를 해줘서 사실은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근본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연일정 씨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협약서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저희가 그 2025년까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만 2025년 12월까지. 12월까지만 네. 2025년 12월까지 우리가 이 배산을 연일정 씨로부터 사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장기 계획이 나와서 협의를 근데 막을 수 있다는 걸 해다가야, 아세요, 모르세요? 몇 번 지금 막았었어요 여기에서 연일정 씨들이 기존에도. 저는 뭐 이 사업이 나쁘다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배산공원에 아파트를 못 들어오게 뭐 시정 질문도 하고 했던 이유는 배산을 살리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산을 이렇게 좋게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알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라며요. 예를 들어 한 15년, 20년 해서 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 더 들여서라도 해야죠. 2025년이면 3년이에요, 3년.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불확실성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한다는 건 대비책을 좀 세워놔야죠. 예를 들어서 배산공원 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일부 해마다 얼마씩이라도 세웠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전혀 그건 먼저 집행해야 될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금 민간인 땅에다가 지금 우리 시비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현재 배산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그 매입비를 세우기도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지금 2025년 현재 12월까지 임대료를 지금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예, 예, 얼마씩 내고 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략 사업 쪽에서 내고 있는데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1년에? 그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매입하는 금액 대비 그 정도는 이제 작은 예산일 수 있지만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매입해야 할 예산 보니까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소유주더라고요. 실제.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네. 말씀은 뭐냐면 네. 배산공원을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해요.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럼 연일정 씨나 배산 소유주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격을 더 높이 부를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배산 소유주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감정을 하기 때문에요. 매산 뭐 많이 부른다고 해서 이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건 맞습니다. 올라가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일부라도 좀 예산을 세워서 네, 예, 제가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예. 교부세 받아서 맨날 도로 깔고 농로 포장해주고 경로당에 돈 주지 말고 이런 것 좀 매입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번 저번에 그 전체적인 토지를 파악해봤더니요. 이제 국토부치하고 기재부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연일정시 또 이제 그 대구 그쪽군 서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토지주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뭐 사는 데는 좀 이제 슈 같은데 이제 금액이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언론에 나가면 큰 문제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 사유지에 지금 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사용자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그럼 우리 의원들이 동네 지역 민원이 있어서 개인 사유지에 이것 좀 이쁘게 좀 꾸며주세요. 뭐 꾸며줍니까? 이제 그 소유주한테 저도 예. 사용 승낙서 받아올게요. 근데 이제 그 공익적인 측면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상 저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예, 아니라니까 이거에 대한 2025년 12월까지라며요. 그 자료도 좀 한번 주시고 네. 그 대책을 좀 빨리 세우시라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남생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저도 이제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배산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뭐 사실 지금 사업 내용은 뭐 꽃길 화단, 뭐 운동 시설 정비, 뭐 산책로 둘레길, 뭐 야자 매트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우리가 이제 국화 축제를 하면 예산 한 18억 정도 돼요. 그 1년에 한 번에 써서 없이는 겁니다. 그죠? 지금 뭐 연일정 씨에 대한 지금 뭐 임대료를 지금 아까 준다고 했어요?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예. 이런 것은 뭐 협약을 했을 때 뭐 앞으로 뭐 이 천문학적인 돈은 매입은 안 될 것 같아요. 일부를 만약 한다면은 어떻게 뭐 될까? 이 부분은 뭔가 좀 더 개선할 부분은 있어요. 근데 뭐 예산이 뭐 10억이라 들어가서 일단은 그만큼 우리 시민이나 뭐 그만큼 연락한 그런 네. 뭐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뭐 좋은 뭐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박철 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 더 이거 환영할 줄 아는데 법적인 부분을 좀 따지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염려하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필지별로 저희가 꼭 사야 되는 부분들을 필지별로 지금 그 용역에 넣어서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배산이 뭐 시지나 국유지 뭐 이렇게 국유지도 있고 네. 연일정 씨 땅이 제일 연일정 씨 많고 땅고, 예. 대구 서씨 땅도 어쩔 일부 수 없이 있고. 공원안은 우리 묶여져 있나요? 여기요? 예, 공원 지역인 공원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예. 예. 지금 이제 여기 조성원대는 조성한데는 공원 지역입니다. 다 공원 지역이죠. 예, 예. 뭐 법적인 큰 뭐 부분 그런 거는 없을 수 없습니다. 있네요. 예, 예. 지금 그냥 현재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 계획서를 좀 잘 만들어서 네. 더 추가적인 부분을 해야만 된다. 또 이것도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많이 또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뭐 어련히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 이렇게 알아서 하겠지만은 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 연일정 씨와 이렇게 지속하게 갈 수 예. 있는 예. 대책 그 방안을 좀 만들어야만 되지 않나.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만전을 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재현입니다. 늘푸른공원과 배산공원 정비사업 한번 다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게 그 연일정 씨랑 합의가 될 때가 몇 년도예요? 저희가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에서 그 도시전략과에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3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1억 2천, 1억 5천 그렇게 계약이 들어갔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박철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지금부터 이 그 토지 사용 승낙 과정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이 수차례 찾아가서 그 많이 양해를 구하고 이게 정비에서 조성까지 넘어갔어요. 그거는 이 배산을 꾸미기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0억이라는 예산이 정비 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죠. 정비 사업, 배수로 정비 사업, 가로수 정비 사업. 배산 시민들이 익산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일단 했잖아요. 단 지금 이제 포함되는 거는 젊은 시민들도 할 수 있는 유아습도 들어가고 기타 사업들이 들어가니 이런 거를 조성을 하되 그때 그 김성도 국장님도 같이 계시고 그때 같이 어렵사리 이제 토지 승낙을 받은 만큼
앞으로 조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익산시도 약간 그 말씀하실 때 예산을 세워서 조금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충분히 그런 거를 공유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 6시에도 배산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배산공원은 저희 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산이고 시민들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데크나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나이 드신 어른신 분들이 정말 많이 다니셨는데 제가 주말에 가보면 청소년들도 그 데크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정에 데크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 경관이 상당히 좋고 조금 쉴만한 공간도 생기고 해서 이제 그 연령층도 더 젊은 연령층도 지금 많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지 그 도시전략사업부에는 뭐 따로 저희가 요청을 하듯이 그 계약서랑 계약 내용이랑을 좀 보내주시고 2020년도부터 이렇게 유은미 과장님 때부터 배산 공원 조성 사업을 했던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잘 조성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가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장시간 동안 지금 수고 많으신데요. 혹시 또 질의하시지 않으신 의원님들, 네, 질의하실 겁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어쨌든 지금 여러 안건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배산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관계 법령을 봤더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산공원이 도시공원입니까? 도시공원으로 배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지급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7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5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89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가율은 지방교부세 26.26%, 조정교부금 등 5.44%, 보조금 11.72%,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80.95%가 증가되었고 세수입은 21.5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의 반영 및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반영 및 재정운용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 조정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18.17%, 공공질서 및 안전 10.41%, 교육 3.86%, 문화 및 관광 15.22%, 환경 24.77%, 사회복지 7.71%, 보건 14.13%, 농림해양수산 12.09%,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05.95%, 교통 및 물류 27.42%, 국토 및 지역개발 24.81%, 예비비 194.4%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8,509억 63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30억 3,770만 원보다 15.5%인 2,478억 6,8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휴게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965억 3,9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609억 5,704만 원보다 16.1%인 2,355억 8,289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43억 6,641만 원으로 기정예산 1,420억 8,065만 원보다 8.6%인 122억 8,5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입 예산 규모는 5,171억 9,973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 예산 규모는 7,994억 9,319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171억 8,861만 원 대비 11.5%인 823억 4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국소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7,895억 6,286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081억 1,432만 원보다 11.5%인 814억 4,8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9억 2,5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4,899만 원보다 2.3%인 1억 7,602만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안전국 소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20억 5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2,530만 원보다 51.3%인 6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양지역 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코로나19 등 긴급지원을 위한 지원 확보로 20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건립비 2억 원, 예치금 8억 3,464만 원, 총 10억 3,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양지역 지원기금, 식품진흥지역기금은 기금운용 계획 변경이 없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 7쪽에서 18쪽까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심의 의결로 성립된 당해년도 본예산을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에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근본 추경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지원 사업과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어려운 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자 필요한 예산 편성안으로 본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 필수 사업 예산 등을 집행하고자 세수입, 보조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국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나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은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경을 요구하여 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예산 수립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로 장애인과는 대한노인의 익산시 지회 운영비, 노인 목지관 물품 구입, 야외 사물함 구입, 무인 발권기 구입 등 추경에 반영할 긴급한 상황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신영동 도치마을 경로당 신축 사업은 당초 사업비보다 40%가 증액되어 요구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는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에 4억 3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의 익산 유스호텔 지원 사업은 2022년 5월에 민간 위탁하였으나 운영 보조금 등 및 자산 취득비를 추경에 요청한 바 코로나19에 따른 적자 운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향후 적자가 발생되면 계속 운영비를 보전해야 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무인민원 발급기 신규 설치에 5,500만 원 신규 편성 요구하였는데 설치 장소가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되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현 시립도서관의 경우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큐레이션 시스템에 2억 4,477만 원, 종합자료실 자가대출 반납기 교체에 2,490만 원, 어린이 자료실 자가대출 반납기 교체에 2,093만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영등 시립도서관의 경우 도서 구입에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의 경우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수소차 구매 지원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국도비 반영분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재가동 명령 취소 등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 예산 반영은 앞으로 익산시의 소송 승소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관리과의 경우 익산 북부 하수처리구역 하수량 조사 2천만 원,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 개선 지원 사업에 5억 4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 14억 9,384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1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에 3억 7,330만 원, 부속매립장 최종 복토공사에 28억 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 운영비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민안전과는 코로나19 생활방역비 1억 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1,600만 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1억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생과의 경우 어린이 기후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늘푸른 공원과의 경우 희망의 녹색나눔 숲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3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10억 원, 아가페 정원 보안 사업에 3억 5천만 원, 인하공공 공공시설 설치 사업에 4억 원, 배상공원 둘레길 정비 사업에 5억 8천만 원, 팔봉 한솔공원 축구장 재정비 사업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의 경우 방역소독 약품 구입 2,614만 원, 코로나19 예방 방역 물품에 1억 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에 15억 5,325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 인부임 1억 3,928만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건사업과의 경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에 1억 1,844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
운영비 지원에 5,700만 원 등을 정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 1,216만 원, 신체활동 마당실 운동기구 구입에 6,593만 원을 등을 정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 등 긴급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등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 관련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다만 일부 신규 사업이나 정액된 사업인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에 1억 1,708만 원, 대한노인의 익산시 지회 운영비 1,452만 원, 무인민원 발급기 신규 설치에 5,500만 원, 탄소 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에 5천만 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1,600만 원, 활봉 한솔공원 축구장 재정비 사업 8억 원 등은 추경에 편성될 만한 사업에 시급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우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원장 최재현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안 심사로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